오늘 첫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청탁입니다. 나쁜 단어. 최연애 코레일 사장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찾아가서 청탁을 했습니다. 현재 공석으로 있는 대구 서구울 당협위원장. 네, 이분이 원래 서구울 당협위원장이었는데 여기를 계속 본인이 하고 싶다 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연애 사장이 황우여 대표에게 정치를 하고 싶다. 잘 돌봐달라. 이 지역구, 내 지역군이 좀 잘 돌봐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논란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최연애 사장은 당황스럽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이번 논란에 대해서 야당은 최연애 사장 사퇴를 요구하면서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연애 사장이 지금 철도청장이죠. 네, 철도공사 사장이죠. 네, 철도공사 사장. 마음이 콩밭에가 있으면 됩니까? 네, 이쯤 되면 철도청장 내려놓으셔야 될 듯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18세, 낭랑 18세인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선거권 부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 그러니까 만입니다. 그러니까 고3 정도 되죠. 19세 정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 나이로 19세로 낮추는 방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지금 찬반으로 나뉘어 충돌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사회적 공감이 없는 상태이고 급한 문제도 아니다. 이런 입장이고 민주당은 OECD 국가 34개국 국가 가운데 32개 국가, 즉 93%가 투표 연령이 18세다.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18세 청년의 선거권 주는 문제가 민주당에게는 유리한 내용이고 새누리당에게는 불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 잘하면 되지요. 그러면 어느 당이든 18세 지지를 받을 거 아닙니까? 하수구입니다.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서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남편 오 씨는 자택에서 수면제 세알을 넣은 두유를 두유 함부로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두유를 아내에게 마시게 한 뒤에 줄넘기 줄로 잠든 아내의 목을 졸라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씨는 살해한 아내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서 도로변의 하수구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오 씨는 평소 아내가 결혼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연락한다는 사실을 알고 불륜을 의심해 오다 아내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두 사람이 만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렇게 살해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혼하면 되지 왜 살해를 합니까? 이렇게 해서 이혼하면 되죠. 네, 결혼으로 인간을 속박하고 살해하면 안 되죠. 결혼제도 이것도 고민을 해야 할 일 아닌가 싶습니까? 싶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혼하면 되죠, 싫으면. 자, 수발. 며느리에게 주로 수발받는 노인과 딸에게 수발받는 노인 중에 누가 더 우울할까요? 그러니까 딸이냐 며느리냐 누가 더 편하냐? 예, 당연히 딸인 것 같죠? 아닙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수록된 보고서에 따르면 딸에게 보살핌을 받는 노인이 상대적으로 더 우울감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으로 진단되는 비율도 딸에게 보살핌을 받는 노인들이 더 높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 전통적으로 아들과 며느리가 주로 부모를 모시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딸이 더 편할 것 같은데 왜 딸보다 며느리가 편할까요? 딸이 너무 편해서 딸이 막 엄마 부모한테 함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자, 국회 가보겠습니다. 네, 박종진의 쾌돌한마 시작합니다. 여야가 6월 지방선거와 7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연평도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NLL 사수를 다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체류 중인 김항식 총리가 일시 귀국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다소 부정적입니다. 다소. 이게 또 애매하죠. 다소 부정적이라는 게. 자, 정치권 현황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병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6월, 7월 한 달 차인데 이걸 동시에 실시하자 이걸 이제 새누리당이 주장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의 단독 주장은 아니고요. 민주당과의 사전적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6월 지방선거와 7월 국회의원 재보선, 10월 재보선 이렇게 총 3차례에 걸쳐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잦은 선거로 인한 예산 낭비와 정치적 행정적으로 비효율이 우려된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를 두고 이렇게 대규모 선거를 계속 치르게 되면은 비용과 행정적 낭비, 국민 피로도 증가 등 1년 내내 선거 치르다가 볼일 다 보는 그런 한 해가 될 우려도 있습니다. 민주당도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어서 7월 재보궐선거 시기는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6월 지방선거에 재보선을 통합하기를 원하는 반면 민주당은 7월 재보선을 10월 재보선에 합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다음 주 국회 정개특위를 열고 이 사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제 연평도를 찾았다면서요. 여기서 이제 NLL 사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햇볕 정책의 수정론을 제기하는 등 우클릭 행보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취임 후 처음으로 지도부와 함께 연평도를 찾았습니다. 6.4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통일과 안보 등 진보 진영의 약점을 보완해 중도 우파를 끌어안겠다는 보관으로 풀이됩니다. 김한길 대표는 민주정부 10년에도 NLL을 잘 사수했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김항식 전 국무총리가 잠시 귀국을 했다는데 무슨 일로 귀국을 했는지 하여튼 서울시장 출마와는 관련이 없다고요?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채널A 취재 기자가 오늘 김 전 총리를 서울 자택 앞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간단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출마 생각이 아예 없다라기보다는 아직은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총리의 발언을 잠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거에 나가서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이면은 2월, 3월 이런 때부터 다 활동하고 준비해야지. 예? 그 중요한 시기에 밖에 나가 있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김 전 총리는 지난 12월 말 미국으로 출국해 한 대학 연구소 고문으로 활동 중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일찍 일시 귀국하면서 정치권에선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앞두고 의견 수렴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총리는 정치권의 영입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내달 초에 미국으로 다시 출국해 4월 중순까지 체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머무르는 보름 동안 어떤 방식으로든 여권 관계자와의 접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서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유병수입니다. 네,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햇볕 정책 수정론. 신햇볕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 신햇볕 정책으로 야당의 기류가 지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16년째 햇볕 정책은 민주당의 성역으로 존재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햇볕 정책은 통일의 원칙이자 가장 필요한 정책이다. 네, DJ 정부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이분 말씀을 들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까 뉴스 보고 불만이 있으신 것 같던데요. 이제 지워졌네요. 아, 지워졌습니까? 예. 뉴스 할 때 이렇게 백에 최경환 원내대표만 있으니까. 예. 그러면 여기 우리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사진도 있어야죠. 그렇군요. 왜냐면 그러니까 종편이 불공평하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평하다. 네. 첫 번째 질문 내용이 이제 최경환 대표 내용이어서 저희가 그랬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할 때는 야당 대표로 그렇죠.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 과정 굉장히 이제 컴퓨터 그래픽상 어려운 것도 있는데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만이 네. 채널A의 네. 시청률이 올라가고 네. 국민들로부터 공정한 방송이다. 네. 이런 평가를 받는 겁니다. 예. 제가 오늘 한 건 해드린 거예요. 네. 아주 뼈아픈 지적, 아주 제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맞는 얘기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왜 그랬을까? 근데 제가 이거 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김항식 대표 서울시장 출마 내가 2월, 3월이면 2, 3월부터 충분히 준비를 해야지 그 외국 갔다 오는 게 말이 되냐? 나 생각이 없다 얘기했는데 김한식 총리 잘 아시잖아요. 잘 알죠. 예. 아주 잘 알잖아요. 예. 지난번부터 저한테 이분 서울시장 출마 안 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저한테. 저는 하지 않으실 걸로 생각해요. 사실 근거는요. 예. 총리도 제가 18대 원내대표일 때 네. 당시 총리 후보를 낙마를 시켰어요. 네. 그리고 이재호 장관을 만나서 네. 김황식 감사원장이 굉장히 정치적 순발력이 좋고 네. 대법관에서 감사원장이 됐는데 업무 파악이 빠르더라. 네. 그러니까 이런 분을 한번 총리로 해봤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총리가 되셨어요. 아, 그게 김항식 총리 만든 게 1등 공신이 우리 박지원. 뭐 공신은 대표- 아니지만은 네. 일단 빨리 근본적인 저기를. 여권에서도 대단하네. 정부에서도 총리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한 분을 낙마시켰으면은 그 다음에 야당도 김태호 그렇게 지사 얘기하는 파괴적이지 거죠? 않아요. 김태호 지사 그 제가 얘기하기는 좀 거시기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아주 총리로서 잘 하셨어요. 잘하셨죠. 예. 아. 그런데 제가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니까 네. 자기는 이 선거직, 선출직에 매력을 느끼지 않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성격상 자기는 일생 법관을 했고 감사원장과 국무총리로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면은 네. 국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지만은 네. 선거직, 선출직은 생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저는 그분의 순수성을 믿습니다. 네, 선출직은 생각이 없다. 예. 이렇게 이미 벌써 박지원 의원한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대표님이 김항식 총리를 천거해서 그다음에 이명박 정박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무사히 다 통과하게 되는군요. 이런 과정을 이런 걸 오늘 또 알게 되는군요. 그분이 하자가 없으니까 통과가 됐죠. 김태호 지사 국회에서 같이 의원으로 보고 인사 잘하는 거 보면 좀 미안한 감은 있겠습니다. 굉장히 미안하죠. 네, 그분도 훌륭하잖아요, 사실. 훌륭하죠. 네. 또 그분은 평소에 네. 저한테 형님 했는데 진짜 미안하죠. 진짜요? 제가 이 청문회 7분을 낙마시켜봤어요. 네. 그래서 청문회 7관왕 소리를 듣는데 그분들 만나면은 미안하죠. 미안하고 또 그분들도 저를 만나면 개면책하고 그러지만은 그것이 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야당의 본분이기 때문에 저는 또 그러한 길이 온다고 하면은 또 하겠습니다. 김태우 지사가 너무 정직했어요. 그죠? 그냥 이렇게 그건 뭐 해서- 말하지 굉장히 예, 정직했어요. 그걸 좀 뭘 좀 숨기려다가 예. 결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그렇죠. 그 때문에 사진.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말 검찰총장도 그 국회에 나오면 그런 말 잘 쓰지 않아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걸 잘해야 되는데. 그게 그 정치인들 네. 또는 고위 공직자로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네. 상투적으로 네. 모를 것이다 네. 라고 하지만은 알게 됩니다. 네. 오늘 또 보면은 대법관 5분 후보를 추천했더라고요. 네. 그분 한 분이 대법원장이 대통령께 제청해서 임명하면은 청문회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대법관. 예, 그분들은 오늘 방송 들으면 많이 참고하실 거예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표현 잘해야 돼요. 그건 안 해야 됩니다. 그건 안 해. 뭐 북한이 서로 상호 비방 중지하자. 예? 이런 말 딱 했을 때 우리가 이걸 확 받아버리면 좋은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뭐 있는 것 같던데 키리졸브 훈련 중지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이제 제가 북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북한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한미 군사훈련이나 우리 군사훈련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같이 대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투기 20대가 뜨면은 북한 자기들도 20대가 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기름이 없는데 당신들이 군사훈련하면 우리도 똑같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좀 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인데 사실 한미 키리졸브 훈련은 우리가
연례적으로 하는 군사 훈련입니다. 네. 훈련 그 자체로 봐줬으면 좋지만은 또 북한에서는 그걸 굉장히 비방을 하고 중지해달라 하지만은 그런 전제 조건을 또는 그러한 요구를 했지만은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거부한 중지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됐든 상호 비방을 하지 않고 특히 서해 5도에 대한 침공 활동을 안 하겠다라고 했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미국이나 중국 국제사회에서 이란 핵 문제가 해결되니까 북한 핵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상당한 진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누차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대북 문제로 큰 일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해서 받아들여서 오케이 상호 비방하지 말고 너희 서해 침공하지 마라. 네. 그런 활동하지 마라. 네. 그러나 우리 군사훈련은 매년 해온 것이기 때문에 하겠다. 이런 유연성을 가졌으면 좋은데 사실상 거부를 했어요. 아. 그러면은 북한한테 또 구실을 주는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만약 북한이 계속 박근혜 대통령을 또는 우리나라를 비방하거나 서해 5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가 손해죠. 우리가 손해가 아니죠. 북한이 북한이 손해입니다. 제의를 하고 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 야만성을 드러낸 그런 문제인데 우리 좀 정부가 좀 경직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북한이 서로 비방하지 말자, 서해 5도도 침공 안 하겠다 이렇게 할 때 키졸브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좋아 비방 서로 하지 말자, 서해 5도도 하지 말자. 다만 훈련은 연례적인 거다. 그렇죠. 요거는 좀 봐줘라. 예, 요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그렇죠. 이거를 그냥 문장 전체를 다 넣어 하는 거는 옳지 않다. 예, 저는 기술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북한은 항상 그런 땡깡, 그 막장이 가는 예교를 하거든요. 네. 그걸 우리가 품어서 이끌고 나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습니다. 잘 기술적으로 그러네요. 우리가 비방하지 말자는 받고 예. 그다음에 이거 미안하지만 요거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설득하는 게 훨씬 더 옳은 방향이다. 그렇죠. 네. 예. 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받지 않으면 그쪽 책임이 돼 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국제사회에서도 지탄을 그쪽에서 받으니까. 북한은 진짜 못 믿을 나라다. 네. 자기들이 제안하고 연례적으로 매년 하는 군사훈련을 못하게 한다고 하면은 아직은 못하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 군사훈련 안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네. 북한도 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 네. 저는 그걸 지적합니다. 설득을 하는 과정. 그죠? 그렇죠. 네. 그냥 공이 오면 축구공이 일단은 공이 우리한테 오면 한번 일단은 쳐줘야지 되는데 그죠? 이거를 쳐줘서 공을 넘기지를 못하는 지금 우리나라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훈수를 줬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중국이 굉장한 압력을 넣고 있거든요. 네. 또 북미 간에는 분명히 대화를 해서 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을 잘 알고 있고 타악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통일 대박 이런 얘기를 한번 던지신 거예요. 통일 대박엔 찬성하시죠? 그런데 그 대박 이런 얘기는 좀 대통령께서는 사실 그때는 이제 막 나왔기 때문에 했지만은 북한에 구실을 줄 수도 있습니다. 대박. 흡수 통일, 무력 통일 하는 것 아닌가. 겁을 줄 필요 없다 이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은 대한민국 전체 물론 대박이죠. 대박이죠. 예, 그렇지만은 그 대통령께서 그런 대박 이건 우리들이 아는 로또 대박 네. 같은 그런 의미로는 대표님은 대박 쓰면 어울릴 것 같아요. 대표님이. 저도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되겠죠. 해서는 안 됩니까? 그래도 이 언어의 거의 마술사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에 브리핑 하실 때 보면 참 멋진 언어를 어디서 잘 찾아서 진짜 기가 막히게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공천 부탁 많이 받으시죠? 공천 부탁. 그렇죠. 공천 부탁, 이 공천해 주십시오. 막 이런 부탁 네. 많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거를 원래 부탁 받은 사람이 이렇게 부탁한 사람의
그 비밀을 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누가 나한테 공천 이거 부탁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정치니까 네. 요즘도 이제 내년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오늘 또 서너 사람 저한테 다녀갔어요. 아, 부탁하러? 아무 힘이 없는 저한테도 네. 나가고 싶다라고 네. 부탁을 받으면은 네. 그런 얘기는 또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왜? 당에는 민주당도 그러하지만은 새누리당이나 어떤 정당도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네.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잘 해라 하는 격려는 하지 기자들 앞에서 공개는 안 하죠. 그러니까 난 오늘 그 최연의 코레일 사장이요. 이분이 어찌됐든 서구울 이 지역에 이제 자기가 이제 다음 또 나갈 생각이 있으신가 봐요. 그죠? 이 지역 좀 제가 그러니까 측근을 제가 믿는 측근을 해달라는 얘기인지 할 때 자기 이거 공석으로 내달라고 하는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예. 글쎄 최연의 코레일 사장은 네. 조금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우선 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서 대전 서구울에 네. 출마했을 당시에도 박범계 의원한테 졌죠. 박범계 의원한테 졌죠. 네. 박범계 의원이 보통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코레일, 민영화나 자회사를 설립하지 않겠다. 안 해야 된다라고 인터뷰하신 분이 코레일 사장 되더니 자회사 설립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번에 또 코레일 사장 하면은 지금 얼마나 복잡합니까? 노조위원장 등이 어제 구속이 되고 그런 복잡한 판국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찾아가서 회의하는데 그것도 찾아가서 내가 다음에 출마할 수 있게끔 이 원장을 자기가 추천하는 사람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더 가관은 황우여 대표가 기자들한테 그 이야기. 발표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예, 일. 그러면서 구체적 얘기는 황우여 대표가 안 하셨지만은 그래서 오늘 말썽이 되니까 최현우 사장 역시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청탁한 적 없다. 그러면은 황우여 대표 바보들 저는. 기자들 앞에서 육상이 방송됐는데 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트위터에다 올렸어요. 최현의 사장은 코레일 사장 자격이 없으니까 간두고 이 원장 시켜달라고 해서 다음 선거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다음에 또 우리 박범계 의원한테 접어오는 것도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제 시키겠습니까? 안 시키죠. 황우여 대표도 그렇고 그 대신 홍문정도 그렇고. 그렇게 그 공기업 사장을 하면서 정치권에 또 무엇을 하려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공기업 사장할 자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레일 사장을 빨리 해임시키고 좋은 사람을 선임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옳은 인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벌써 좀 기울어진 것 같아요. 그죠? 많이 기울었죠. 네, 물러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콩밭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 코레일을 이제 밑에 직원들이 따르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네, 얘기. 마음에 콩밭에 있고 서구울 위원장에 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그 신문에 기고를 하고 TV에 또 트위터에 민영화 자회사 절대 안 된다고 했다가 사장 돼서 2달 만에 청와대 지시받고 자회사 하려고 뛰어다니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은 이번 하는 걸 보니까 역시 함량 미달이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이번에 그 김한길 대표가 민주당 그 당 지도부 이번에 크게 바꾸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대표가 바꾸는 거니까 네. 또 잘 하기 위해서 네. 하는 거니까 뭐 저는 평가 좀 해주십시오. 평가 구태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안 드시죠, 좀? 드는 부분도 있고 안 드는 부분도 있고 네. 인사라는 건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드는 부분은 어떤 거고 안 드는 부분은 어떤 거고? 그건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 햇볕 정책 얘기 좀 할까요? 그러면은 햇볕 정책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김한길 대표가 얘기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걸 듣고 기자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서 햇볕 정책은
대북 정책의 원칙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햇볕 정책은요. 첫째, 어떠한 북한의 도발도 우리가 용납하지 않겠다. 네. 두 번째로 우리도 북한을 흡수 통일 혹은 무력 통일하지 않겠다. 네. 세 번째는 교류 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하지 않고 언젠가는 통일할 수 있도록 한다. 네. 그러면서 튼튼한 안보에서 출발합니다. 네. 그 안보는 한미 동맹, 네. 한미일 공조,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각 정권마다, 즉 대통령마다 용어는 바뀌었지만은 그 정책이 원칙인 겁니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전쟁을 억제하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지키고 언젠가는 통일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북한 핵을 폐기하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수차 얘기를 하지만은 네. 중국이 보통 하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두고 보십시오. 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네. 중국의 압력이 북한에 엄청난 겁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도 6년 전에 대통령 당선돼서 핵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해서 북한에 의해서 확산된 이란 핵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네. 이제 북한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북한 핵을 폐기하는 데는 딱 맞아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무언가 대북 정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회심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고 네. 제가 볼 때는 어떤 대화도 있지 않는가. 아, 물밑 대화. 물밑 대화. 예. 이렇게까지 짐작하는데 사실 중국과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대신 중국에서는 굉장히 엄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정은의 방중 요구도 딱 거절해놓고 네. 이거 해결해라. 그리고 군사적 문제도 굉장히 크게 대두됩니다. 네. 그런데 그 좋은 햇볕 정책을 뭘 변화시킨단 말이냐? 어떻게 변화시킨단 말이냐? 네. 이건 원칙이다. 했더니 우리 김한길 대표도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네. 소위 신햇볕 정책, 햇볕 정책 2.0이다 라고 그 진위를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신햇볕 정책이 무언가를 모르기 때문에 네. 지금 말할 단계는 뭘 아닙니다.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겁니까, 근데?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좋죠. 네. 뭐 시대가 바뀌니까 다 내용이 맞는데 뭐 흡수통일, 무력통일 안 하겠다. 그다음에 뭐야 교류 협력을 통해서 통일을 준비해 간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대표께서 또 민주정책연구원에다 지시를 해서 그 연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업그레이드한 그런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수정도는 괜히 지금 그러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네. 국정원의 개혁, 네. 특검 요구, 또 댓글 사건의 재판 이런 초점들이 흐려지고 만약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하는 그러한 대북 정책이 아니면은 또 종북 논리에 말려들 것이고 네. 북한 인권법만 하더라도 새누리당은 이 법은 제재 목표를 두고 있고 네. 우리 민주당은 지원의 목표를 두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도 거론함으로써 조정이 안 되면은 다시 우리가 이슈는 뺏기고 또 종북 논리로 몰려 들어갈 수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한길 대표가. 예. 네. 제가 박수 하나 드릴게요. 우리 대표님 잘하셨다고, 의원님. 뭐, 왜 박수 쳤겠습니까, 제가? 제가 뭐 잘하니까 박수 쳤겠죠. 아니, 그거, 경남도 예, 예. 의원들하고, 예, 예. 여기 전남 의원들하고, 김대중 이제 대통령 생각하고, 3월 달에 박정희 대통령 생각하는,
모든 언론이 다 칭송하지 않습니까? 그거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글쎄 저도 여기서 계속 그 목포 네, 칭송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재경 신년에 갔었어요. 네. 갔더니 한 5, 600명 모이신 분들이 굉장히 칭찬을 하더라고요. 네. 우리 신안이 이제 목포 바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국민의 열망이 이제 동서간의 갈등을 서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상징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언론도 크게 보도를 해주고 국민들이 칭찬해 주는 거 보면은 우리 정치인들이 어디로 가야 한다 하는 방향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북 새누리당 의원과 전남 의원들 작년 첫 모임에서 제가 그랬어요. 교통이 좋아야 소통이 된다. 그런데 88 올림픽 도로는 2차선으로 시멘트로 해가지고 거기를 다니려면은 생명을 내놓고 다니는데 대구와 광주 여기를 연결하는 지금 물론 공사는 하고 있지만은 지금 몇 년이 걸리더라도 진척이 없으니까 그걸 잘 해놓으면은 와다 가다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그러다 보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면은 사돈도 되고 그럴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경북 새누리당 의원들이 동감을 해서 작년도에 4,200억 예산을 88 고속도로에 배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내년에 5천억만 더 투입이 되면은 4차선으로 제2의 88 고속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이도에 가서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 대통령이기 때문에 빚을 갚는 대통령이었다. 무슨 투자를 못한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고향 분들은 하이도하고 신이도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에 450억 투입되면은 다리를 하나 놓으면은 대통령 고향이 배편으로 약 40분 빨라지고 풍랑이 와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국비 배정이 안 돼서 박준영 지사가 지금 5년째 전라남도 도비로 공사를 하는데 전라남도가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지지부진한데 내년에 200억만 주면은 이게 개통이 돼서 그러한 상징성이 있지 않겠느냐 했더니 쾌히 좋습니까? 이병석 국회 부의장과 최경환 대표가 어떤 경우에도 해주겠다. 내년에 하자. 그리고 특히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게 만약 도비여서 국비 예산 전환이 안 된다고 하면은 200억을 특별히 전라남도에 도에 지원해 가지고 하도록 하자. 이렇게 상징적으로 베푸는 것을 보니까 최경원 원내대표 멋지네요. 네, 멋져요. 멋지네. 그리고 제가 또 그 얘기도 했어요. 5.18 행사 기념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훈처장이 아직도 안 해요. 제가 또 불러서 물어보니까 뭐 반대가 심하니까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최경환 원내대표가 왜 그거 못 부르게 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지 않느냐. 당장이 부르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다. 최경환 원내대표 멋지네요.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우리가 정치인들이 만나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반드시 그러한 지역 갈등도 해소가 될 수 있고 또 저도 만약 3월 3일 날 박정희 대통령 상가를 가면은 충분한 그러한 답사를 해드려야겠다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할 게 많은데 또 다음 우리 출연 손님이 기다리고 있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검찰 스캔들이 또 터졌습니다. 벤츠 여검사, 성추문 검사,
스폰서 검사. 이번엔 뭐냐? 해결사 검사입니다. 해결사 검사. 비리 검사 도대체 왜 끊이질 않고 있는 걸까요? 특수부 검사 출신에게 묻겠습니다. 정준길 변호사 모시고 비리 검사의 실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유, 뭐 이거 내용이 굉장히 참 이게 참 쑥스럽네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이런 일이 자주 있나 봐요. 근데 뭡니까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있었죠. 성추문 검사. 그러게 말입니다. 좀 그 사건이랑 약간 좀 성격이 다른 것 좀 같은데. 다르긴 한데 하여튼 피의자와 하여튼 이 뭐 성관계는 아니더라도 피의자와의 여성과의 관계 공통점은 나이가 있죠. 검사가 많더라고요. 만으로 37살이고 에이미가 32살인데 네. 아마 공부하느라 늦게 이제 시험 합격해서 아직 장가를 못 갔을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에이미 보면은 모든 예. 남자들이 다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니, 거의 그래서 대부분의 우연한 남자들. 계기로 네. 사건을 처리하다가 네. 만나서 뭐 구속을 했지만 네. 뭐 사랑하는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뭐 여기까지는 개인적인 관계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요걸 잠깐 예. 좀 정리할까요? 2002년도에 요걸 조금 주민해가지고 뭐 글자가 너무해서 좀 프로포폴 사건으로 발발하면서 에이미를 수사하게 되죠. 그렇죠. 그 검사가 성이 전 검사입니까? 예, 전 씨인 거로. 아, 전 씨죠. 네네. 전 검사인데 춘천지검에 있던 전 검사가 직접 구속을 시킵니다. 에이미를. 네. 직접 구속을 시키고 재판에 넘기는데 언제 연인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난 너무 궁금해. 정 검사와 에이미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는데 어떻게 구속 상태에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연인이 되는 겁니까? 왜 어떻게 연인이 되는 지금 연인 사이인지 아닌지는 쌍방이 좀 얘기가 달라서요. 남자는 연인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그렇죠. 연인 사이이기 때문에 1억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변호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연인이죠, 뭐. 검사가, 남자 검사가 예, 근데 연인이었다는데. 에이미 측에서는 1억은 공식적으로 네. 그냥 법률적 조언을 받았을 뿐이지 애인 관계는 아니다라고 하니까 네. 뭐 연인 사이로 발전했는지 여부는 좀 따져볼. 이것도 보니까 해야 될것 갑자기 같은데요. 금태섭 씨하고 정준길 우리 변호사랑 생각이 나네. 아, 예. 친구라 그러고 친구가 연인이라고 그러고 연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죠? 네, 그럴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소지가 좀 있어요. 굉장히 예, 예. 재밌네요. 네네. 예. 이게 지금 하여튼 그래서 정검사 입장이 달라요.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사실 이렇게 입장이 나오면 그래도 국민들은 연인 사이였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죠? 하여튼 참 속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왜 속상합니까? 우리 자, 에이미 성형 부작용으로 고생했죠. 이게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이게 부탁을 네네. 들어가는 거죠. 네네. 감옥에 있는데 나를 아니죠, 이제 풀려났죠. 풀려난- 집행유예로 네. 풀려나서. 집행유예로 예, 풀려난 그 다음에. 이후에도 계속 이제 전화 연락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아마 인연을 맺어 오다가 네. 이제 본인 에이미가 아마 검사한테 네. 그런 개인적 얘기를 했고. 어려움을 얘기를 한 것 야, 같아요. 하여튼 이제 온몸을 다해서 검사가 이제 도와주러 갑니다. 그 의사 찾으러 가서. 그죠? 네. 치료비 1,500만 원 받아내고 다시 700만 원 공짜로 다시 재수술하고. 네, 그죠? 네. 이 의사 제대로 걸려 들었습니다. 네, 네. 예. 검사 힘이 센가 봐요. 네, 굉장히 힘이 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1억 원을 에이미에게 전달합니다. 네. 빌려줍니다. 그렇죠. 이거가 이게 결정적이죠, 이게. 이게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뭐 전 검사 잘못했어요. 뭐 네. 진짜 개인적으로 애인이든 연인이든 아니든 간에 본인이 검사이면서 개인 간의 거래에 개입하고 이 돈도 아마 본인 계좌로 받은 것 같더라고요. 네. 더 문제는 지금 이 의사라는 분이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 직원한테 프로포폴 주사로 잠들게 한 다음에 성폭행했다 이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여간호사를. 이런 지금 언론에 난 내용을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에이미를 위해서 야 이렇게 재수술도 해주고 치료비를 또 해줘라 이렇게 좀 회유도 하고 또 다른 면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자기의 어려운 사항을 해결해 주겠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네. 또 만약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압수수색을 해서 병원 문을 닫겠다라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두 가지 방면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다라고 하니까 협박까지 했네. 병원 문 닫기까지 하는 건 그렇죠. 협박이죠. 그래서 지금 공갈죄가 들어간 것 같아요. 공갈죄가 여기에 첨부되는군요. 네네. 그리고 강남서에서 조사받고 있는 거 내가 그걸 해결해 주겠다까지도 그렇죠. 얘기하고. 지금 근데 이제 만약에 회유와 협박이네요. 회유와 협박이 겹쳐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의사의 입장에서는 뭐 사실은 뭐 협박이라기보단 자기가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로는 이제 검사를 이용하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네.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네. 자신이 당하고 있는 현재 수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검사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에이미에게 이런 여러 가지 뭐 재수술도 해주고 치료비도 주는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소지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구속된 상태는 아니죠, 정검사? 구속됐습니다, 어제. 구속됐습니까? 예, 구속됐습니다. 아. 예. 가슴이 아프네. 검사가 이렇게 구속되면은 참 모양새가 검찰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근데 구속될 만한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영장범죄 사실로 봐서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저 1억 원 좀 제대로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1억 원. 네. 이 돈이 과연 어디서 났느냐?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변호인은 뭐 사랑하는 사이니까 마치 빌려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네. 에이미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에이미 아버지도 어떤 기업 임원이시고 네. 어머니도 교육 사업을 하시는 부자이시고 네. 또 언론에 보도된 에이미 집도 참 좋고 네. 본인이 무슨 사업을 하는데 연간 매출액이 뭐 100억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 과연 에이미가 이 검사로부터 1억을 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모들이 잘 사는데 네. 뭐하러 이걸 정검사한테 얘기해서 날 구속시킨 정검사한테 얘기해서 1억 원을 뭐하러 받나? 그렇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발본색원 차원에서라도 이 1억 원을 에이미에게 전달된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정준길 변호사 입장에서는 1억 원 왜 전달한 것 같습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네. 이걸 주고 무언가 다른 걸 받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정말 조심스러운데요. 네. 그건 좀 나중에 아마 수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 그때 되면 말씀드릴게요. 아, 느낌은 오고요. 예, 예. 뭔지 근데 좀 바람직하지 않은 이야기. 거래가 있을 수 예, 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1억 원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가 있을 수 네.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의사 최모 씨도 반드시 수사해서 구속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도 네네. 아, 의사도 구속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의사가 오히려 이 사건은 의사가 검사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검사가 에이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선 측면도 있지만 의사가 그러한 상황에서 검사를 이용해서 자신을 향하고 있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검사를 이용한 측면도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만약에 그 성폭력 폭행 문제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의사 최모 씨도 구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사도 구속을 시켜야 되고 네. 전 검사의 이 1억 원을 준 이유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조사를 해야 좀 된다.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이게 네. 뭔가 부당한 관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예, 그렇습니다. 든다 이 말이죠. 예, 예. 두 분이 연인 사이인 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논리적으로 볼 때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느낌상. 저는 연인 사이였으면 좋겠어요. 아, 연인 예, 사이였으면. 예. 연인 사이였으면 전 검사의 행동을 검사로서는 적절하지 않았지만 네. 한 인간으로서 우리들이 바라볼 때는 좀 이해할 수 있는 측면들이 그래도 동정을 좀 할 만한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 동정할 만한 측면이 있다. 네, 네. 이 검사 잘 아십니까?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아, 개인적으로는 모르시고. 예, 예. 하여튼 이렇게 검사 이 스캔들 이 사건이 계속 나오는데 뭐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죠. 네, 동부지검의 그 뭡니까 막 로스쿨 막 나오자마자 한 검사 그죠? 네, 네. 이것도 아주 깜짝 놀랄 기사고요. 네, 그렇죠. 서울중앙지검의 박모 검사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프로포폴 변호사 소개시켜 준 거죠. 변호사 자기 예, 내용을 변호사 내용을 변호사 소개시켜 준 그리고 거죠. 서울고검의 이제 김광중 공사는 굉장히 유명한 그렇죠. 결국은 감옥에 갔죠 이분은. 네, 네. 예.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검사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사명감들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검사라는 직업을 좋은 직업, 내가 그리고 권위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됐으니까 어느 정도 좀 권한을 행사해도 된다라고 생각들 하는 것 같고요. 근데 김진태 총장님 같으신 경우는 제가 이제 여주지청에서 청장님으로 모셨는데 네. 그때 그냥 기가 닳도록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네. 검사의 권한은 네 권한이냐. 너가 검사로서 행사하는 권한은 국민들이 너한테 맡겨준 거 아니냐. 네가 검사라고 해서 그 권한을 너의 권한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참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훌륭한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부분을 이제 자꾸 놓치는 거죠. 그래서 좀 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현재의 방식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네. 또 검사의 권한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라는 문제 제기도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이 사건도 재미난 게 원래 검찰에 고소가 됐는데 검찰에서 강남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려보내버린 거거든요. 조사하다 보니까 검사회의가 나와서 이쪽에서 이제 통화 내역 조회하겠다고 다시 검찰에 수사지휘를 올리니까 검찰에서 이거 검사가 관여가 됐거든요. 그래서 감찰에서 직접 나서서 조사를 한 거거든요. 네. 아마 경찰은 겉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되게 불만스러워할 거예요.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일 때문에 필요해서 본인들이 수사하고 싶었는데 검찰이 먼저 알고 수사를 해서 결국 검사가 검사를 구속시켜 버리니까 사건 문제는 해결됐지만 결국 본인들이 하고 싶은 그래서 경찰에 수사권 독립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많이 좀 안타까워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검사가 자기 권한이 아니죠. 자기 권한 그거는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이 네. 일임한 거죠. 맡겨준 거죠. 맡겨준 권한임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김진태 총장이 되신 지 얼마 안 돼서 뭐 이것이 이제 총장의 이제 위기로 연결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 생각엔 요거 기회로 활용하실 것 같아요. 항상 그런 말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행동하면은 진짜 더 엄벌하겠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하면 내부기강 제대로 잡지 않으실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뭡니까? 중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한테 50% 주는 거. 예. 이거 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서태후 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는 부인의 힘이 막강해졌습니다. 그죠? 그렇죠. 경영승계 이것도 이제는 부인, 배우자의 사모님이 모든 권한을 다 갖게 됐어요. 원래 상속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그 회사 경영 문제까지도 감안을 해서 이제 고치려고 한 건 아닌데 네. 막상 그렇게 고친다고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 이제 경영권 관계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원초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죠. 그 좀 오너들이 보면은 대기업 오너들이 뭐 가진 지분이 얼마 없잖아요. 네. 조금의 지분을 가지고 수십 개의 회사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게 바람직한가요? 순환계열 뭐 이런 그렇죠. 거. 네. 순환 출자 등의 방법으로 해서 사실은 되어져 있는데 그런 근본적인 관점에서 고민을 해보면 결국 이 논의 전제가 뭐냐면 그분들 현재의 오너들이 계속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이 뭐 타당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이번 상속법 개정이 거기에 근본적인 해악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사실은 이런 접근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좀 다른 면에서 좀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아마 이 법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 법. 저는 법 지난번에도 법 말씀드린 괜찮아요. 괜찮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괜찮고, 예.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경영 지배권에 관계된 문제들에 대한 지적들이 있는데 네. 법에 보니까 회피할 방법이 있더라고요. 있습니까? 어떤? 예, 그래서 이거 알려드려도 되는지 네. 모르겠는데 지금 법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은 배우자에게 50%를 먼저 주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주식도 그중에 50%를 당연히 줘야 되는데 네. 뭐 예를 들자면 그 상속을 하시는 분이 미리 그러니까 품목을 지정해서 고중의 주식은 자식한테 준다. 이런 식으로 유언을 해서 조정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뭐 미리 그냥 사전 증여를 해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죽기 전에. 예, 근데 증여를 그냥 미리 하고 증여세를 40% 내버리면 된다. 그렇죠. 근데 또 증여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그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를 해버리면 네. 배우자가 그 제3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 주식 돌려달라는 소송은 또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없고 만약에 자식들이 그 주식을 제3자에게 팔았다. 그러면 자식을 상대로 판 대금을 달라라는 청구만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머리 아프네. 예, 그러니까 제3자랑 자식들이랑 아버지가 짜고 그 제3자한테 준 다음에 그 제3자한테 다시 자식들이 주식을 사면 그러면은 경영권 지킬 수 있는 거죠. 핵심은요. 예. 엄마한테 효도 잘하면 돼요. 부모한테 효도하면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야마예요. 근데 자식이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효도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태도란마 2부에서는 봉주루라 그러죠. 정봉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낙곰수 했던 의원이 나옵니다. 2부 기다려 주십시오. 계속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